어느덧 3월도 벌써 마지막 주입니다. 고양신문 뉴스체크 금주의 헤드라인 소개해드립니다. 민주당 고양시장 경선이 도의원 동기 3파전으로 예상됩니다. 각 당 시장 예비후보 본격 행보가 개시됐습니다. 네,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고양시 16개 지역에 대해 리모델링 여건을 고양시가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장항지구의 임대주택 비율을 따져봤는데 전체의 44%라고 합니다. 장항로를 4차로로 확장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여전히 불만이라고 합니다. 강릉행 KTX가 행신역에서 출발이 확정됐습니다. 네, 이번 달 고양신문 뉴스체크 후원해주시는 테마파크 주주 영상 잠깐 보시고 2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국민의힘 시장 후보 현황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번 주는 민주당 차례입니다. 네. 자, 대선 패배로 다소 이제 침체된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네. 고양시 내에서는 대선 결과가 앞섰기 때문에 여전히 해볼만 하다 그런 분위기인데 이번에 어떤 분들이 후보로 나서고 있는지 확인해봤죠? 완전히 이렇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라기보다는 기존의 당 조직세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이런 경력이 있는 지역 정치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후보군들이 좀 추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쪽은 그 이재준 시장을 비롯해서 중앙당 정책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영환 전 도의원, 예. 그리고 3선 도의원이죠. 민경선 도의원. 3명이 재미있게도 2010년도 지방선거 당시에 도의회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이런 동기들입니다. 동기들이 12년 만에 경쟁자로 이번에 이렇게 맞붙지 않을까. 지금 이제 현직 이재준 시장이 뭐 당연히 출마를 할 텐데 이재준 시장을 제외하고 예. 모두 공식적으로 나머지 두 분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민주당 김영환 후보는 지난주에, 그리고 민경선 후보는 월요일, 바로 어제였죠. 예. 각각 출마 회견을 해서 이렇게 출사표를 딱 던졌습니다. 자, 두 후보 모두 민선 7기 고양시정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이런 입장을 나타내긴 했지만 그 뉘앙스나 온도차는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우선 젊은 경제시장을 표방하는 그 김영환 후보는 재정자립도 문제 등을 아주 좀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이재준 시장에 대해서 매우 좀 강하게 이렇게 대립각을 좀 내세웠습니다. 반면에 민경선 후보는 다소 좀 조심스러운 이런 반응을 나타냈는데요. 굳이 표현하자면 이재준 시장과 김영환 후보의 강대강 대립 구도에 민경선 후보가 중간에서 약간 온건한 중도적 포지션을 좀 표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선 구도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자, 먼저 현직 이재준 시장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무래도 현직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다소 우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는 게 지금 일반적인데요. 우선은 임기 동안에 무슨 큰 문제가 없이 고양시정을 좀 이끌어 왔다. 그리고 중앙당과 지역에서의 평가도 뭐 딱히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지금 자평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선가도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그 소위 전현직 시장 그 이행각서 파동, 이게 약간 논란이 됐었는데 그게 마무리됐죠? 네,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좀 어느 정도 이거 털고 간다. 네,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재준 시장 측 관계자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지선을 앞두고 경선 승패 열쇠를 쥐고 있는 권리당원 숫자, 이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권리당원 숫자를 이재준 시장 측에서 많이 확보를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선의 고양시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현역 지자체장 가산점도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유리하지 않겠나. 네,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경선에 대해서는 유독 자신감을 표현하더라, 이렇게 측근들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네요. 떠오르는 경쟁자,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김영환 후보가 아닐까 싶은데 김영환 후보도 자신감이 굉장히 드러났어요, 이번 출마 기자회견에서. 자, 당시에 덕양에서는 이재준 후보가 1명 나왔고 그 다음에 일산에서는 3명 나왔죠. 본인을 포함해서 김유임, 또 박윤희, 이렇게 셋이나 나왔기 때문에 내가 시민들 여론조사에서는 1등 했는데 당내 그 권리당원 표를 그 일단 표를 갈라먹었다. 그래서 내가 아깝게 4년 전에 떨어졌다, 이걸 아주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 예, 이재준 시장이 현직 시장치고는 민주당 시장인데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도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이윤승 전 시의장이 네. 원래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가 이번에 김영한 출마 기자회견에 뒤에 서 있었어요. 네, 바로 옆에 딱 서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가자마자 그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고, 본인이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예. 그러니까 원래는 경쟁자로 나설 분이 이제 힘을 합친 거니까 네네. 당원표가 갈라지지 않겠군요. 당내 경선이 결국은 덕양대, 지금 네. 이재준 시장이 덕양이고 김영환은 일산이니까 덕양대 네. 일산 구도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네네. 그렇다면 민경선 후보가 좀 애매해질 것 같아요. 네. 민경선 후보도 덕양이잖아요. 맞습니다. 자,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재준 시장은 현역 이제 시장의 프리미엄이 아주 크고,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강력한 후보라고 볼 수 있고, 김영환 후보는 4년간 지역 활동은 미미했지만 일산 쪽 지역위원장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단일 대우로 좀 김영환 쪽으로 밀어준다 이러면은 예. 경쟁력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민경선 후보는 이재준 시장과 같은 덕양에 이렇게 지역이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지역위원장들, 덕양에 있는 지역위원장들이 딱히 민경선 후보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푸시하는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직세 역시 상대적으로 좀 열세가 아닌가 이런 좀 평가가 있는데요. 다만 민경선 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준 시장과 김영환 후보가 이렇게 갈등하고 예. 이렇게 대립하는 이런 모양새는 이거는 그 유권자들한테 좋지 않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민주당 경기도당도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민주당은 22일 날 공천관리위원장 누가 됐나 봤더니 안산 상록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철민 국회의원, 예. 그러니까 재선 의원이에요. 그래서 예. 그동안은 보통 3선 이상급이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대선 끝나고 이렇게 좀 후유증을 추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실무형으로 예, 분위기를 이렇게 좀 쇄신할 네네네. 그런 입장에서 한것 네네, 같아요. 그렇게 공천 준비가 꾸려진 것 같습니다. 자,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제 지방선거가 열리는데 지방선거 날짜가 6월 1일입니다. 예, 이제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선 전국에서 좀 몸을 숙이고 있던 여야 시장 후보들이 출마 결심을 굳히고 이제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드디어 이제 출마 기자회견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이 있나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후보가 첫 번째 스타트 끊었네요. 지난주 화요일 출마 기자회견 1호. 네. 지난주에 이제 이 후보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에다가 JTBC 앵커도 잠깐 맡았습니다. 네네. 이제 앵커를 그만두고 정치가 돌아가는 거 보니까 586 기족 진보와 싸워야겠다. 민주당. 네, 결국 민주당 내 운동권과 싸우겠다. 네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기억에 남습니다. 괴문건. 예. 네, 그거를 해명하는데 좀 많이 할애를 했던데. 좀 준비를 해오신 것 같더라고요. 개 문건을 해명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굉장히 반갑게 이제 해명을 했는데 개문서의 내용은 이거예요. 이 김종혁 예비 후보가 전략 공천이 거의 확정됐다라는 듯한 문건이에요. 딴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김종혁 씨가 뿌린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는데 김종혁 씨는 억울하다. 이건 내가 뿌린 거 아니고 날 음해하려는 세력이 뿌린 거다라고 이제 강한 어조로 이제 이거 반박을 했습니다. 네. 뭐 중앙일보 편집국장까지 했던 사람이 이런 허접한 문건을 만들겠냐? 이게 이제 그분의 워딩 그대로예요. 절대 아니다. 억울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24일 목요일에는 민주당에서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김영환 전 도의원이 이제 출마 기자회견 가졌습니다. 그 4년 전에 비해서 예. 제 개인적인 느낌은 상당히 뭔가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정치인으로서, 그러니까 뭔가 발언도 더 세졌고 자신감도 막 표출하고 전략이 좀 더 치밀해졌다, 뭐 이런 느낌은 좀 받았어요. 예, 제가 또 이제 기자회견문을 읽어봤는데 뭐 대통령 선거하면은 경제 대통령 이거 강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김영환 후보 보니까 경제시장, 뭐 기업도시 이런 얘기를 강조했던 것 같아요. 이재준 시장이 지금 고양시에 여러 가지 이런 경제 또 자족도시로 갈 수 있는 이런 좋은 여건들이 있는데 예. 이거 제대로 못하고 있다. 나는 그거 자신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경제 시장은 바로 나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또 출마 기자회견 한 분들을 좀 살펴봤는데 어제 월요일날 국민의힘 길종성 예비 네. 후보가
또 출마 기자회견을 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국민의힘 김형호 예비후보가 잇따라 출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출마 기자회견까지 한 건 아닌데 국민의힘 후보로는 이제 김현아 전 국회의원이 도전하느냐 마느냐 네네. 이게 또 관심거리예요. 최근 지역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서 바로바로 활동들을 올리고 있어요. 네네. 지금 하는 행동으로는 시장 후보 곧 나올 것처럼 그렇죠.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출마를 공식화하진 않고 있다. 제가 도전했다가 시장 후보로 될 거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이걸 던지고 나가겠지만 예. 그렇지 않으면 신중한 행보를 할 수밖에 예. 없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특별히 이성우 기자가 국민의힘 오준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예, 사진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올리시고 그랬는데 자, 이유가 뭔지. 건물 통째로 임대. 대선급 시장 후보 현수막. 대선급. 예. 현수막 사이즈가 네네. 굉장히 크다. 현수막 사이즈도 건물을 모서리까지 남기지 않고 싹 그냥 가렸습니다. 오신환 전 국회의원의 친형입니다. 네네. 예, 이제 중앙당과의 인맥 이런 것도 좀 갖추신 분이니까 이분이 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양시 아파트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네. 요즘에 이제 리모델링, 뭐 재건축 이런 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고양시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이제 주목할 만한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준주거 지역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금 현행 380에서 500으로 그 용적률 완화하는 이런 조치를 이미 했고요. 예. 자, 두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 자, 요게 이제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인데요. 예. 조례를 바꿔서 용적률 완화했다고 해도 곧바로 이게 리모델링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도시계획 그 조례가 정한 용적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지구 단위 계획 지침이 정한 그런 그 지역별 용적률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역마다 다른 지구 단위 계획을 하나하나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하신 말씀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 요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네, 일단 지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 그 일산 신도시 그리고 화정, 성사, 능곡, 행신, 뭐 식사, 중산, 풍동, 탄현, 대화 예. 이 16개 구역 전역에 지구 단위 계획을 하나하나 다 재정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이걸 진행을 하는데 사실상 최근에 이런 지어진 신축 아파트 제외한 택지 개발 지역 전체가 이번 예.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올해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예. 약 한 2년 반 동안 고양시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한다. 예. 예, 그래서 이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이게 이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는 그 용적률뿐만이 아니라 예. 그 주변에 있는 그런 기반 시설, 그 다음에 뭐 건축물의 용도 제한 등 그 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설계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상태에서 다른 거 고려 안 하고 용적률만 높여지면 주거 환경 떨어지고 콩나물 아파트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용적률을 높이긴 높여야 되겠는데 그러려면은 현재 200% 미만의 저밀도로 계획되어 있는 고양시의 어떤 그런 상하수도 또 녹지 주차장 면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비용을 들여서 이런 기반 시설을 좀 확충하고 용적률을 높일 것인지 아니면은 기반 시설을 손대기 힘들면 용적률을 그냥 현실 가능한 정도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예. 그 결정이 아마도 이번 그런 재정비 용역을 통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장항지구에 대해서 분양주택이랑 임대주택 비율을 좀 확인해봤죠? 네, 고양 장항지구에 공급되는 총 세대수는 1857세대가 공급이 예. 되는데요. 공공과 민간을 합쳐서 임대주택은 총 5305세대, 그러니까 전체 세대수의 약 45%. 자, 이 중에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비율은 이제 위에 보시는 이런 수치고요. 그리고 분양주택은 전체 세대의 53%입니다. 예. 그래서 민간 중에서도 1694세대는 또 특별히 주상 복합 아파트로 이렇게 분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가 이제 단독주택, 이게 예. 한 233세대, 이렇게, 예, 이번에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으로 분양 계획은 어떻게 지금 준비되고 있나요? 네, 공공 분양주택 2681세대 중에서 이미 분양이 이루어진 것은 2300여 세대고요. 작년 그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렇게 이제 분양이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A2 블록 374세대가 올 하반기에 분양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분양 주택은
분양 시기는 아직까지 좀 미정으로 그렇게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 기자님. 네네. 출퇴근길 고양시에서 최악의 교통 정체 구간이 어딘지 아시나요? 예, 한두 군데가 아닌데요. 예. 근데 이게 정말 최악인 구간이 있거든요. 네.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지도를 보시죠. 예. 호수로하고 자유로 사이에 네. 장항로라는 작은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또 지나는 사람만 지나는 길인데 네네. 이 길이 왕복 2차로거든요. 네. 근데 이 길이 출퇴근길, 그다음에 뭐 오후 시간대도 굉장히 막혀요. 자,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장항로에 굴다리 사진인데 100m 이상 정체된다. 해결책 없나? 뭐 이런 기사도 썼고 그랬는데 이게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2차로, 4차로 확장이 이제 주요 공사 내용인데 이게 이제 10년 전부터 뭐 이쪽 기업인들 기업이 한 1,700개 되거든요. 이쪽에. 예, 장항공단. 예, 그렇죠. 이쪽이 1,700개 정도 되는데 이쪽 분들의 어떤 수건 사업이었는데 그동안은 고양시 돈으로 100% 해야 되는 그 사업이었기 때문에 못 하고 있었어요. 사업 계획만 세우고 있었지. 네. 자, 그럼 확장되면은 이게 환영할 만한 소식이어야 할 텐데. 근데 지난주 공청회를 열었는데 주민들이 불만이 많더라. 근데 이런 내용이 있네요. 자, 왜 그런 거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지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거죠. CJ 라이브 시티 들어오고 영상 방송될 일 거기다 개발되면은 인구수가 엄청나게 불어나는데 여기 장항로 나중에 더 막힌다 이런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주민들의 지금 불만이 이렇게 막 표출이 됐는데 네. 그러면은 뭐 어떤 응답을 좀 받은 게 있나요? 실착공은 못했지만은 공사가 이미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지금 설계도 변경할 수 있고 하니까 지금 LH는 할 수 있는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반영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행신역에서 출발하는 KTX 열차를 타시면 빠르고 또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도착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강릉행 KTX 행신역 출발이 확정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난해 4월부터 시민들이 추진위까지 꾸려가지고 정치권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요구도 하고 그랬는데 또 이제 주민 서명도 받고 부지런히 뛰었어요. 근데 네네. 1년 만에 바로 성과가 나왔네요. 네, KTX처럼 빠르게 성과가 나왔습니다. 예. 자, 이달 31일 날 첫 차가 운행되는데 이 행신동 주민자치회 그 주민들이 첫 차에 동승을 해서 이렇게 개통을 축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저도 이제 언제 시간 되면은 가족들과 KTX 타고 강릉 가가지고 커피 한 잔 여유롭게 하는 그런 기회를 또 만들어 봐야겠습니다.